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죠? 예, 날이 많이 춥습니다. 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자, 오늘은 일일과정 6주차 지난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서 주택 정책부터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163페이지예요. 네, 163페이지 펴놓으시고 설명을 좀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주택 정책이다. 근데 주택 정책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인 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택 문제부터 접근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주택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는데, 먼저 양적 주택 문제라는 게 있고, 다음은 질적 주택 문제다. 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 이때 양적 주택 문제라는 것은 주택의 절대량이 부족하다. 여기서 비롯된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적 주택 문제를 흔히 우리가 이제 물리적 주택 문제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 질적 주택 문제라는 것은 주거의 질적 수준이 낮아진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비롯된 문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됩니까? 소득의 문제예요.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주거비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비롯된 문제를 우리가 질적 주택 문제다. 그래서 질적 주택 문제는 소득의 문제다. 이런 점에서 흔히 경제적 주택 문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참 주택 문제도 여러 가지 있지만 크게 우리가 양적 주택 문제, 질적 주택 문제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 둘 중에 뭘 먼저 해결해야 될까요? 양적 주택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겠지요. 좀 양적 주택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질적 주택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참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공적인 노력이 바로 뭡니까? 주택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튼 주택 정책에도 여러 가지 목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크게 또 이제 세 가지로 축약을 해볼 수 있더라. 먼저 양적으로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자라는 겁니다. 양적으로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자는 겁니다. 아마 이제 가장 이분이 우선적인 정책의 목표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저희들이 주택 문제는 양적 주택 문제, 질적 주택 문제 구분할 수도 있죠. 먼저 뭘 해결하자 했어요? 양적 주택 문제, 이걸 먼저 해결했죠. 그래서 양적으로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목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적으로 양호한 주택을 공급하자라는 겁니다. 다음 환경적으로 쾌적한 주택을 공급하자. 이처럼 우리 주택 정책 목표도 크게 세 가지로 축약을 했습니다. 여튼 정책 목표로 달성하는 게 쉬운 만 또 아니란 이야기예요. 왜? 정부가 개입하면 시장 참여에 저항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또 정부의 과다한 재정 부담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뭐 대책의 일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이야기. 뭐 등 여러 이유에 의해서 여튼 주택 정책을 달성하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튼 주택 정책의 목표 1 달성도 쉬운 만 아니다. 생각하시고, 이 같은 주택 정책의 목표 1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주택 정책 수단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택 정책에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다라는데, 이 중에 대표되는 정책 수단 우리 들어본다면 먼저 임대주택 정책이 있습니다. 임대주택 정책이 있고, 다음은 분양주택 정책이다는데,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주택 정책의 수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뭐 이에도 여러 가지 정책 수단들이 있겠죠. 대표로 우리가 이제 임대주택 정책 그리고 분양주택 정책 들어볼 수 있다는데, 이때 이 임대주택 정책에도 여러 가지 정책적인 수단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중에 우리 시험 주로 묻는 건 세 가지예요. 세 가지다. 그래서 먼저 임대료 규제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임대료 보조 정책이다. 그리고 공공 임대주택 공급 정책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 시험에서는 주로 물어보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여기 이외에도 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수단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대표되는 임대주택 정책 수단에는 세 가지다. 바로 임대료 규제 정책, 임대료 보조 정책, 공공 임대주택 공급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분양주택 정책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정책적인 수단이 있겠지요. 뭐 대표로 우리가 이제 분양가
분양가 규제 정책이다. 흔히 여러분이 말씀 많이 드실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다. 들어보셨죠? 이와 같은 분양가 규제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분양가를 자율화하게 했다는 이야기. 분양가 자율화 정책 등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좀 우리는 이제 주택 정책의 수단이다. 이 부분도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지만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임대주택 정책이고 또 하나는 분양주택 정책이다. 이 중에서도 우리 시험에서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는 건 바로 어떤 이제 임대주택 정책 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겠죠. 임대료 규제 정책, 임대료 보조 정책, 공공 임대주택 공급 정책. 이분들이 굉장히 우리 시험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특히 이 중에서도 임대료 규제 정책, 임대료 보조 정책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같은 임대주택 정책 이만 잘 이해해 주신다면 사실은 분양주택 정책이다. 이분들은 어쩌면 거저먹기예요. 그래서 이만 이해 잘 되면 분양주택 정책은 저희들이 7, 8달쯤 돼서 딱 문제 한 3문제 풀어보면 끝이에요. 끝. 그런 정도다 생각하시고 임대주택정책 위원회에서 잘 이해를 좀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재는 임대주택정책 2부를 다루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서 163페이지 보시면 9번 챕터 임대주택정책이다 나와 있죠. 이제 이 부분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번 챕터 임대주택정책 옆에다가 별표 7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표 7개 넣으시고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먼저 여기서 이제 임대료 규제 정책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임대료 규제 정책이다. 자, 이는 임대료 통제 정책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고 경우 따라서는 임대료 상한제다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었던 임대료 규정책 이걸 이해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이 부분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서 이제 어떤 재화에 대해서 시장에서 수요성은 이처럼 우하하는 모습이고요. 공급성은 우상하는 모습이다. 그럼 수요성과 공급성이 교차한 점, 맞는 점, 이 점에 있을 때 균형을 이루겠죠. 따라서 균형 가격이 형성이 되겠네요. 여기가 균형 가격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해봅시다. 균형 가격 P스타가 1,000원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균형 가격이 1,000원이야. 그럼 이 균형 가격이 적절하다면 굳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정부가 부담했을 때는 시장 형성은 균형 가격 1,000원 이게 어때? 지나치게 높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소비자 즉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가격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소비자 즉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서 가격을 낮춰줄 목적으로 어떻습니까?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격을 낮춰주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했을 때는 최고 가격을 설정을 해야 될까요? 최저 가격을 설정해야 될까요? 최고 가격입니다. 최고 가격을 설정해야 된다. 즉 상한을 설정을 해야 된다. 최고 가격 즉 상한을 설정해 놓고 이보다 더 높은 가격을 못 받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최고가격 상한 설정인데 방법이 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시장이 형성되는 균형 가격보다 낮게 설정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더 높게 설정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낮게 우리가 설정을 해봅시다. 먼저 800원 여기에 최고가격 상한을 설정했습니다. 그럼 800 여기에 최고가격 상한 설정했다는 이야기는 800보다 더 높은 가격을 못 받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공급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가격 상한은 얼마 됩니까? 800이 된다. 그리고 이 범위 내에서 받으라 그 이야기. 이 범위 내에서 이보다 더 높은 가격은 못 받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공급자들은 500이라는 가격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다음 800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지만 1000이란 가격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1200이란 가격도 어때? 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요. 1500 역시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시장에서 형성된 균형 가격 1000 이걸 받아야 어때? 정상인이 있는 겁니다. 1000 이걸 받아야 정상 이윤이 존재하게 되고 1000원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는다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초과 이윤이 존재하는 것이다 할 수 있겠죠. 반면 1000원보다 더 낮은 800원, 500원 이거 한다면 정상인도 어때? 존재치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안다. 자, 보세요. 이제 정상인을 얻으면 1000원 지금 이 조건이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